가장 핵심 요소의 기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간 세계에는 사용자 중심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로 가상화된 공간. 결국은 우리 눈에 공간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공간이 존재해야 하고요. 그 공간은 자체 주기로 지속되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로그인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세계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블록스, 포트나잇에 한 번도 로그인하지 않아도 그 세계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죠. 물론 기술적으로 서버가 셧다운된다거나 했을 때 멈출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멈추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시간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유저들이, 우리 같은 유저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상호작용하고 함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공유된 컨텍스트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줌이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내지는 또 뭐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만나고 출장을 가서 파트너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고 있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나 혼자만 존재하는 세상은 메타버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현실 세계에는 나라는 존재가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죠. 전 우주를 통해서 최영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죠. 물론 동명이인 말고 저의 얼굴과 저의 성격과 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멀티 아이덴티티가 허용이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저는 로블록스에도 있고 포트나잇에도 있고 세컨라이프에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있고 호라이즌에도 있고 또 호라이즌 안에는 저 하나가 아니라 제 아바타가 3개, 4개일 수도 있습니다. 다중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중 아이덴티티로 저는 여기저기에 공존할 수 있는 멀티 프레젠스가 가능한 사용자 경험이 메타버스에서는 주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무한한 기회라고도 생각하는데요. 현실 세계 인구는 2040년 100억이 될지 몰라도 메타버스의 인구는 10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2조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용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또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또 무엇인가를 잉여스럽게 만들어낸 사람과 또 교환이 일어나고 이런 체제를 우리가 그동안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런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하면 뭐 환전소가 생기고 화폐가 생기고 시장이 생기고 은행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규제가 생기면서 그것이 저는 가상경제 체제다. 가상경제 체제, 고도화된 가상경제 체제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우주가 지금 우주라는 단어가 있죠. 그 우주는 하나입니까? 뭐 5천억 개, 6천억 개일까요? 우주 안에는 수많은 갤럭시가 있고 수조 개의 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합해서 우리는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메타버스도 우주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포트나잇이 암만 많아지고 세컨라이프가 암만 많아지고 새로운 페이스북의 애플리케이션이 암만 많아져도 메타버스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거죠. 메타버스 1, 메타버스 2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것이 메타버스. 결국 무한하게 확장되고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이제 이 안에서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가상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과거에는 메타버스는 디지털로 구현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복제,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비용이 제로죠. 내가 갖고 있는 사진 한 장을 100명한테 보내도 제 사진이 닳질 않죠. 저한테 있는 mp3 파일 하나를 10만 명한테 공유를 해도 제 파일이 닳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사진 mp3와 그들이 갖고 있는 mp3가 다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디지털이 갖고 있는 무한 확장성인데요. 그동안 디지털은 이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팽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 중에 NFT라고 하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 디지털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디지털이 갖고 있었던 이 속성에 이제 제약을 주는 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디지털 파일이 이제는 무한히 똑같은 사본과 진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본 내지는 유한한 진본이 존재하게 만드는 기술.
블록체인으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비풀이라고 하는 그 아티스트가 5천일 동안 그린 그림을 한 장의 콜라주로 만들어서 크리스티 경매에 올 초에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그림 한 장이 정말 얼마에 팔릴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무려 780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실 디지털 파일 하나인데 그냥 복사하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780억에 낙찰이 되면서 사실 초미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NFT를 적용하면 이제 그런 사실 유한성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니까 사실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을 한 거죠.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전 세계 사본이 가장 많은 그림이 뭘까요? 네,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모나리자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전 세계 사본이 가장 많은 그림이죠.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진품 모나리자가 사본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 가격이 떨어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본의 가격은 계속 오르거나 유지가 되죠. 그 이유가 암만 사본이 많다 하더라도 진본은 이거 하나이고,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이거 있는 이 작품이 진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디지털에서는 그것이 그동안 불가능했죠. 내가 복사해준 mp3랑 내가 갖고 있는 mp3랑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똑같거든요. 그런데 NFT를 적용하는 순간 맨 처음 그것이 적용된 파일이 진짜라고 하는 표식을 갖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로 이것이 진짜이고 최초의 작품이다, 최초의 디지털 파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이것 자체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처럼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 유한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거죠.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와 함께 소유가 누구 소유냐까지도 이 안에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소유성이라는 것까지 함께 이제 증명을 해줄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진위성, 소유성, 유한성이라는 속성을 갖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디지털 세계 안에서 어마어마한 팽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건 전부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전부 디지털 오브젝트고 전부 디지털이죠.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는 유한할 수 있고 누군가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그 안에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게 더 가상 자산으로서까지 진화하면서 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메타 휴먼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조의 변화도 또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우리 삶을 초월하는 세계, 사실 우리 세계 더하기 가상 세계를 합쳐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초월하는 세계이니까. 메타 휴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상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상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게 된 가장 큰 사례들이 최근에 여러분들 신한은행, 신한보험인가요? 생명인가요? 그 아마 광고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가상인간, 주인공이 가상인간입니다. 진짜 사람이 아닌데 그것이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아마 지금 TV에서 보시고 계실 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 메타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현실 세계의 리얼 아이덴티티, 진짜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밖에, 우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메타 휴먼의 영역에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 메타 휴먼의 영역에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로 가상화되었는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광고에서도 만나고 어디 인스타그램에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휴먼들을 우리가 아티피셜 휴먼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들이 유명해지면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 디지털 인플루언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이들도 메타 휴먼이고요. 또 가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버추얼 미가 되겠죠. 우리 아이덴티티 갖고 있으니까 아바타가 돼서 들어가면 버추얼 미. 그런데 그런 아바타들이 몰려 있으면 이 존재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메타 휴먼 중에 버추얼 빙이라고 디지털 빙 이렇게 빙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가 부르기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큰 영역은 버추얼 아이덴티티를 가진 버추얼 월드의 메타 휴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한하게 확장되고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는 디지털 휴먼들, 그 안에 있는 휴먼들을 우리가 이제 메타 휴먼 중에 버추얼 휴먼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저 디지털 세계 안에 있는 메타 휴먼들이 구분이 될까요?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현실 세계의 그 로지 같은 친구들, 미켈레라고 하는 친구들 말 안 해줬다면 제가 가짜 버추얼 휴먼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바타들, 지금이야 그래픽으로 가짜처럼 생겼고 만화처럼 생겼으니까 저건 가짜야, 저건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점차 더 GPU가 발전하고 더 그래픽 성능이 좋아지고 더 이머시브한 가상현실 기술들이 점차 더 들어온다면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죠. GPU의 발전이 무한한 가상의 세계를 만들듯 그 안에 가상의 휴먼, 메타 휴먼을 만드는 것도 사실 같은 원리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가상화되면서 많은 곳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과연 어떤 산업이 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산업이 가장 먼저 메타버스에 적용이 될 것이냐. 물론 게이밍 같은 게임 산업 같이 메타버스와 속성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가장 먼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흡수하고 가장 비슷하게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화 되어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교육, 미디어, 제조, 엔터, 스포츠, 게임, 부동산 거의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없죠. 커머스서부터.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가 결국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목적이 아니고요. 수단